자, 교재 126쪽에 양갈로 4분의 동의자수 산정 방법. 자, 봅시다. 자, 박사는 1번에 주관경 개선 사업이나 재개발 사업일 경우에 다음 기준에 따라 산정해야 되는데 가, 나, 다라 네 가지가 있죠. 그 갈로 묶어보세요. 가에 자, 한 필지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을 여럿이 공유할 때는 그 여럿을 대표하는 1인을 토용 소유자로 본다. 즉 공유관계일 때는 몇 사람? 한 사람. 나의 토지의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을 경우 토지 소유자와 해당 토지의 지상권자 대표한 1인을 토용 소유를 산정합니다. 그러면 토지 소유자도 있고 지상권자도 있을 때는 몇 사람? 한 사람. 다의 1인이 다수의 필지, 토지 또는 다수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필지나 건축물 수에 관계없이 토용 소유자 1인으로 산정합니다. 그러면 혼자서 여러 개 가지고 있으면 몇 사람? 한 사람. 자, 거기에 라에 둘 이상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한 공유자가 동일할 경우에 자, 그 공유자 자, 여럿을 대표하는 1인을 토용 소유자로 산정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공유자가 여러 개 가지고 있죠. 전체를 몇 사람? 한 사람으로 산정해라. 그 시험에는 여기는 이렇게 나와요. 자, 어느 재개발 사업을 하는 곳에 토지 등 소유자, 자, 현황표다라고 표를 하나 주어집니다. 자, 여기는 지번, 자, 여기는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 여기는 건축물 소유자에 대해서, 자, 여기는 지상권자. 자, 여기에 1번 지번에는 A가 토지 소유자고 B가 건축물 소유자. 자, 그 다음에 2번 지번에는 토지 소유자가 C, D, E가 자, 토지 소유자 공유관계. 자, 건축물은 자, F와 G가 공유관계. 3번 지문은 H가 토지 소유자고 I가 지상권자. 자, 4번 토지에는 자, N이 토지 소유자고 N이 건축물 소유자고. 자, 5번 지문에는 N이 토지 소유자가 되어 있어요. 자, 6번 지문에는 자, Y가 Z가 자, 토지 공유관계, 건물도 Y가 Z가 토지 공유관계. 자, 이렇게 해서 이 현황표에 할 때 토지 등 소유자 몇 명 있냐 이렇게 물어요. 몇 명이요? 그럼 맞는지 확인해 봅시다. 자, A는 토지 소유자죠. A 한 명. B는 건축물 소유자죠. 한 명. 왜냐? 재개발 사업에서는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권리로 봅니다. 자, 그 다음에 C, D, E는 토지 공유관계죠. 그럼 몇 사람? 한 사람. F, G는 건축물 공유관계죠. 한 사람. 자, 그 다음에 H하고 I는 토지 소유자, 지상권자죠. 지상권자, 그럼 HI 전체 한 사람. N은 혼자서 여러 개 가지고 있죠. 전체 한 사람. Y, Z는 동일 공유자가 여러 개 가지고 있죠. 전체 한 사람.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 6, 7이네. 예. 그렇죠? 예, 7명. 예, 다 엉터리죠. 여러분 대박이. 줄 쳤는데도 틀린단 말이야. 그래서 이 공법 시험은 책을 펴놓고 시험 치래도 과락이 나와요. 예. 예. 뭘 못한다는 뜻이에요,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장 큰 실수가, 여러분 생각에 가장 큰 실수가 재개발 사업은 토지와 건물을 별개 권리로 본다는 것을 인식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로 쳐버리죠. 그러니까 답이 엉터리로 나와버린 거예요. 이거 하나, 이거 전체 하나, 이거 하나, 이거 하나. 4명밖에 안 된다. 5명밖에 안 되죠. 그래서 엉뚱한 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시고. 자, 그 밑에 이번에 재건축 사업의 경우 찾았습니까? 거기에는 가나다 가로 묶어보세요. 자, 재건축 사업은 재개발 사업, 방금 본 재개발 사업과 다르게 토지, 건물을 따로 보지 않죠. 재건축 사업은 토지와 건물을 같이 가지고 있어야 권리자를 봅니다. 자, 그래서 가에 보시면은 자, 거기에 자, 소유권 또는 구분 소유권을 여럿이 공유했을 때는 그 여럿을 대표하는 한 사람을 토지동 소유자로 보고 나의 1인이 2 이상 소유권, 구분 소유권을 소유했을 경우에도 소유권, 구분 소유권 수에 관계없이 역시 몇 사람? 한 사람. 나의 2 이상의 소유권 또는 구분 소유권을 자, 거기에 소유한 공유자가 동일할 경우 이럴 때도 그 전체를 몇 사람? 한 사람으로 산정한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내려가서 5번의 줄치입니다.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자, 그 재산관리청 각각을 토지동 소유자로 봅니다. 국공유도 토지 소유자로 봐야 되죠. 자, 그렇게 아시면 되고 그 외 거는 안 보셔도 돼요. 그 주의 보시고 자, 이제 옆 페이지 7번에 토지동 소유자 시행하는 재개발 사업에서의 토지동 소유자 동의다수 산정 특례에 관한 것 새로 생긴 제도인데 자, 아셔야 될 것이 이런 토지동 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 사업이니까 여기 보시면 20인 미만 토지동 소유자 재개발 사업 시행하죠. 요때만 딱 적용한다는 뜻이에요. 토지동 소유자가 재개발 사업을 시행할 때 동의자수 산정을 하는 특례다 이 뜻이에요. 자, 동의자수 산정 기준 1. 정부의 지정 고시 이후에 토지동 소유자가 재개발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 토지동 소유자의 동의자수 산정하는 기준일은 다음과 같아. 1번 정비계획의 자, 변경을 제한했을 때는 줄칩니다. 정부의 지정 고시가 있는 날 이 기준일이고 2번 사업시행계획의 인가가 신청이 된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하기 전까지 자, 직전의 줄칩니다. 정비구역 변경 지정 고시가 있는 날 이 기준이에요. 토지동 소유자가 재개발 사업 시행할 때 기준일은 2가지인데 자, 첫째는 정비 지정 고시가 있는 날이죠. 둘째는 정비구역 변경 지정 고시가 있는 날이에요. 자, 양갈로 이번에 보시면은 토지동 소유자가 동의자수를 산정을 함에 있어 산정 기준일 위에 있는 정비지정 고실이나 변경지정 고실이죠. 이후에 한 명의 토지동 소유자로부터 토지 건축물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자,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한 사람을 토지동 소유자로 산정합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8번의 토지동 소유자 동의서 재사용 특례는 5, 6월달 이어보세요. 자, 넘어가서 조합의 법인격으로 갑니다. 1번 조합은 법인으로 하고 조합 명칭에는 정비사업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되고 성립시기 조합은 조합 선임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대통령이 정한 사항을 등기한 때 성립합니다. 등기해야 성립된다 이렇게 하시고 10번에 조합은 자격 조합은 누가 되느냐 재개발 사업칸에 줄칩니다. 토지 등 소유자로서
자, 토지, 건물 소유자, 지상권자까지 조합이 됩니다. 그 옆에다 씁니다. 찬반 불문이라는 선생이에요. 재개발 사업에서는 사업에 찬성하든 반대하든 다 조합이 된다는 뜻이에요. 자, 재건축 사업은 자, 토지 소유자로서 해당 재건축 사업에 출입니다. 동의한 자만 해당됩니다. 그래서 재건축 사업은 반대자는 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동의하면 됩니다. 자, 그 밑에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여러 명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으로 보는데 1번 토지 건축물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이 공유 속할 때는 한 사람만 조합을 보고 2번에 여러 명의 토지 소유자가 1세대에 속한다. 가족관계다 이 말이죠. 그럴 때는 한 사람만 조합을 봐라 이 뜻이죠. 자, 한번 조합 설인가 갈로 뛰어넘으시고 둘째 줄에 옵니다. 후 한 명의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 건축물의 소유권, 지상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공유할 때도 한 사람만 조합을 본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2번 조합원 자격의 제한 이게 뭐냐. 자, 조합원 지위는 사고 팔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칙적으로 있다 이 뜻이에요. 예. 자, 정비 사업을 하는 이 정비구에 있는 토지나 건축물 양수하면 자동으로 조합원 지위가 이전됩니다. 예. 그런데 조합원 지위는 얼마든지 사고 팔아야 돼요. 그런데 특별한 경우는 제한하겠다는 뜻이에요. 어떨 때 주택법에 따른 다음 줄치입니다. 투기과일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 사업을 시행할 경우는 조합 설립과 후에 재개발 사업을 시행할 때는 관리처분계획 인가받은 후에 해당 정비 사업의 건축물 토지를 양수까지 줄치고 갈로 뛰어넘으시고 한 자는 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이 될 수 없다. 그렇게 줄쳤어요. 자, 그래서 투기과일지구 안에서 재개발, 재건축할 때 그렇습니다. 투기과일지구 안에서 재건축 사업할 때는 조합 설립과 후에 재개발 사업할 때는 언제? 관리처분계획 인가받은 후에 양수한 토지나 건축물 양수한 조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예외가 있다 이 뜻이에요. 넷째 줄에 갈로 안에 보시면은 셋째 줄에 갈로 안에 매매 정려 그 밖에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그 다음 주의합니다. 상속 요론이란 양도 양수일 때는 어떻게 한다? 제외. 그럼 상속 요론으로 인한 양도 양수일 때는 조합원 지위가 이전된다는 뜻이에요. 투기과일지구라도. 그 외에 또 예의가 있습니다. 그 줄 끝에 다만 다음에 줄칩니다. 양도인이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그 양도인으로부터 건축물 토지를 양수한 자는 그러하지 않다. 자, 이럴 때는 조합원이 된다 이 뜻이요. 그러면은 다음의 경우라는 것이 박스는 1번부터 6번 그 다음에 7번까지 돼가 있고 또 거기에 또 여러 개 들어가 있죠. 자, 여기에 해당될 때는 조합원 지위가 이전된다는 뜻이에요. 투기과일지구라도. 그래서 이걸 다 보려면 또 머리가 아픕니다. 그래서 시험에 노는 것만 딱 알고 있으면 돼요. 자, 그래 1번 체크하시고 세대원 갈로 떼어넘으시고 자, 세대원의 근무 생업상 사정이나 질병치료 갈로 떼어넘으시고 자, 질병치료, 취약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원이 모두 해당 사업구역에 위치하지 아니하는 특별시, 광시, 특시, 특도, 시군 지역으로 이전할 때는 조합원지 그 이전한 자로부터 양수받은 자는 조합원지 이전이 된다 이 뜻인데 자, 거기는 주의해야 될 것. 시험에 묻는 다음에는 질병치료란 말 찾았습니까? 그 옆에 갈로 안에 있죠. 자, 질병치료 기준이 있습니다. 의료법에 따른 자, 의료기관장이 1년 이상 거기에 밑줄 치시고 치료나 요양이 필요하다 인정이 됩니다. 그 질병치료일 때는 몇 년 이상? 1년 이상 치료나 요양이 필요할 때 자, 그 자로부터 양수받은 자는 조합은 된다 이 뜻입니다. 2번 체크, 상속에서 취득한 주택으로 전원 이전할 때도 그 자로부터 양수한 자는 조합이 되고
3번 체크, 세대 모두 해외 이주하거나 세대 모두 2년 이상 해외 체류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양수한 자도 조합이 됩니다. 4번 체크, 1세대 1주택자입니다. 1세대 1주택자로서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소유기간에 말 찾았습니까? 그 밑에 씁니다. 10년 이상. 및 거주기간이란 말 찾았어요. 밑에 씁니다. 5년 이상. 자, 소유기간이 10년 이상,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자로부터 양수한 자는 조합은 이전된다 이 뜻이에요. 자, 그 네 가지 문단 보시면 되는데 시험에 묻는다면 1번이나 4번을 물어보겠죠. 예. 알겠습니까? 그 외의 건 다 참고. 자, 이제 넘어갑시다. 11번에 조합의 정관, 조합의 임원, 총회, 대연에 대해서. 자, 조합의 정관은 조합의 내부 규칙이죠. 자, 그래서 정관 작성 변경에, 자, 표준 정관 작성 보급은 시도지사 하는데 시험에 여기서 한 번씩 묻는 것이 정관 변경이라는 거예요. 정관은 어떻게 변경할 거냐. 자, 그래서 옆에 보시면 조합이 총회를 개최해서 조합은 가반수 동의받아서 변경하는데, 자, 가반수 다음에 갈로안에 거기에 주의해야 됩니다. 정관 내용 중 다음에 줄칩니다. 조합은 자격에 관한 사항, 조합은 제명 탈퇴 교체에 관한 사항, 정비구역의 위치 면적, 조합의 비용 부담, 조합 회계에 관한 거, 정비사업비 부담 시기 및 절차, 시공자, 설계자 선정 및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은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 시장구수 인가받아야 변경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정관 내용의 변경은 원칙은 과반수 동의받아 변경하는데 3분의 2 동의받는 거 방금 줄쳤죠? 자, 그거는 주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3분의 2 이상 동의받아야 변경되는 내용은 한 번씩 물어봅니다. 자, 그 밑에 정관 기재 사항은 5, 6월달 이해보세요. 지금 안 보셔도 돼요. 자, 이제 넘어가서 조합의 임원. 자, 임원의 자격. 조합은 다음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조합장 1명 이사감사를 임원으로 두는데, 이 경우 다음에 줄칩니다. 조합장은 선임일로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받을 때까지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 관로안에 영업을 하여야 한다 줄친대요. 자, 조합장이 되려면은 선임일로부터 관리처분 인가받을 때까지 정비구역 안에 계속 뭐하고 있어야 돼요? 거주하든지 영업해라. 그러니까 왜 이런 규정을 뒀느냐? 떠내기들은 조합장 못한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90년대 자 정비사업 하면은 앞에도 잠시 언급한 것처럼 이 동네 사람 아닌데 갑자기 누가 불쑥 들어와요. 들어와가 주민들에게 친절을 베푸죠. 그렇게 해서 주민들 표 얻어서 조합장이 되면서 본색 드러내는 인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규정을 둔 거예요. 떠내기들은 임원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자, 임원의 자격은 박스 안에 두 가지 있습니다. 1번에 보시면 정비구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 내 다음 줄칩니다.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이 돼요. 여기 줄치고 2번에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토지, 재건축 사업은 건축물과 부속 토지를 줄칩니다. 5년 이상 소유하고 있을 것. 자, 임원이 되려면은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이든 소유기간이 몇 년 이상? 5년 이상이 돼야 임원이 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떠내기들이 임원을 할 수 없도록 해놓은 규정이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번에 임원 줄칩니다. 조합장 1인 이사 3명 이상으로 토종 소유자가 100명을 초과할 때는 자 5명 이상으로 감사 1명 이상 3명 이하로 구성이 됩니다. 그렇게 줄쳐보시고 자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사무총괄하고 총회 대인의 의장이 됩니다. 그 다음 줄칩니다. 조합장이 그 다음은 일단 그냥 보시고 조합장이 대위원회 의장이 될 경우 대위원을 본다 다음에 줄칩니다. 조합장 또는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관해서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 임원은 같은 목적의 정비사업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직은 겸할 수 없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3번에 선관위원회 위탁금 열어보시면 되고 별거 없고 4번에 줄칩니다. 조합 임원의 임기는 3년 이하 범위 안에 정관에 정하되 연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최장 몇 년 동안 임원으로 한다? 6년간 한다는 뜻이에요. 옛날에는 어떻게 했느냐? 조합장이 끝날 때까지, 사업 끝날 때까지 20년 동안 혼자서 다. 그러니까 얼마나 부정부패가 심했겠어요. 돈 되는 건 전부 다 챙겼겠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거지가 100억대 재산가 돼가 지금 돈은 1000억대 재산가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겁나는 현상까지 많이 나옵니다. 그 이제 좀 있으면 그 밑에 또 이야기할 게 있어요. 자, 거기 5번에 보시면은 임원의 선출 방법, 임원의 업무 대행, 조합 임원의 선출 방법 등은 정관은 정하는데 다만 시장 구성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시도처례가 정한 바에 따라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 등으로서 대통령이 제한 요건 갖춘 자를 줄칩니다. 전문조합 관리인으로 선정하여 임원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1번에 조합임의 사임, 해임, 임기 만료,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줄칩니다. 사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부터 6개월 이상 선임되지 않을 때. 2번에 줄칩니다. 총회에서 조합은 가반수 동의, 출석과 출석조합은 가반수 동의로 전문조합 관리인의 선정을 요청했을 때. 자, 이럴 때 전문조합 관리인을 두는데 실질로 1번 때문에 만든 규정이에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여기에 조합장이다 이 말이에요. 자, 워낙 부정부패가 많고 주민들에게, 토종 소유자 조합원들에게 말이 많으니까 사퇴합니다. 그러면 조합장 자리를 새로 뽑아야 되죠. A가 내가 하겠다. 내가 해서 이 사람들 잘못된 건 내가 다 찾아내서 법적 조치 취하겠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내 입후보 하겠다. 자, 그래서 이제 입후보부터 했어요. 예, 그 선거 전에 집에 가다 죽습니다. 예, 죽습니다. 못 살아요. 제가 1000억대라는 재산 모은다 했죠. 지금 돈으로. 가만히 둡니까? 10억에도 사람 죽이는 마당에 1억에도 사람 죽이는 바람에 1000억대 자기 재산 끄다 모아놨는데 A가 들어서 털겠다는 이야기예요. 먼지털이 털듯이. 가만히 둡니까? 예, 밤에 혼자 가는데 뒤에 백돌로 머리 쳐버리죠. 예, 그자 적세품. 예. 그런 식으로 90년대는 겁난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조합장이 사퇴하고 난 뒤에 조합장 선거하면 입후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 없으니까 뭐 하겠다는 거예요? 전문조합 관리는 부치품이에요. 전문조합 관리는 부치품이면 이 전문조합 관리인은 자, 일종의 공인신분이 됩니다. 그럼 여기에 데려가겠다는 것은 나라에 도전했다는 뜻이죠. 엄청나게 심하게 처벌합니다. 그래서 전문조합 관리 들어와가지고 횡령, 횡거, 빼돌린 거 다 찾아내. 그렇게 하겠다는 뜻이에요. 자, 그렇게 아시고. 자, 이제 그 다음에 그 밑에 참고표에 조합 임원 전문조합 관리인의 결격 사유라 되어 있죠.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전 후견인 등일 때는 임원 등이 될 수가 없는데 결격 사유 중에 1, 2, 3, 4는 그대로 놔야 틀리게 안 됩니다. 5번만 주의하면 돼요. 줄칩니다.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의 선고받고 몇 년이 지나지 않으면 10년 지나지 않으면 임원될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그 밑에 조합 임원이 결격사의 각호에 해당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된 자임이 판명된 경우 또는 조합 임원이 임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당연 퇴임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줄칩니다. 퇴임된 임원이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줄치고 이 퇴임 전에 한 행위는 효력을 유지한다는 뜻이죠. 자, 그 밑에 줄칩니다. 시장 군수등은 전문조합 관리인을 선정한 경우에 전문조합 관리인이 자
업무 대행하는 임원은 당연 퇴임합니다. 이제 대신 누가 업무를 합니까? 전문조합관리.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 페이지에 박스에 있는 건, 5, 6달 이어보세요. 양가로 3번에 조합 임원 등의 선임, 선정, 계약 체결 시 행위장 같은 것도 5, 6달 이어보세요. 총회 소집에 가서 양가로 이번에 총회 소집 봅니다. 조합장 직권의 동그라미. 총회로 소집할 때는 직권으로 소집할 수도 있어요. 또는 조합은 5분의 1 이상 거기에 미출. 갈란에 임원의 거기에 정관 기재 사항 중에 조합 임원의 권리 의무 보수 선임 방법 그다음에 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총회의 경우에는 줄칩니다. 10분의 1 이상. 대의원 3분의 2 이상 줄치고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합니다. 그러면 총회 소집은 직권으로 소집해도 되고 일반 조합은 5분 이상 요구해도 되고 갈란에는 임원에 관한 사항이죠. 임원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일 때는 10분의 1 이상이 요구해도 되고 대의원일 때는 3분의 2 이상 요구로 소집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조합 임원의 사임, 해임, 임기 만료 후 6개월 이상 임원이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 구성이 조합 임원의 선출을 위한 총회를 소집할 수도 있습니다. 총회 소집하는 자는 총회 개최 7일 전이란 말에 동그라미 7일 전까지 회의 목적, 안건, 일시 및 장소와 거기에 제45조 5항에 따른 서명결의 행사 기간, 장소 등 서명결의 행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조합원에게 통지를 미리 해야 된다. 며칠 전에 통지해야 됩니까? 7일 전까지. 이제 총회 의결을 합니다. 의결을 어떻게 하는지 이번에 의결 정족수 줄칩니다. 총회 의결은 이 법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게 없으면 조합은 가반 출석과 출석 조합은 가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그게 일반인데 3번에 특례라고 되어 있죠. 특칙이에요. 줄칩니다. 사업시행계획서 관리청계획 수립 변경할 경우 조합은 가반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사업시행계획서는 여기 보시면 구체적 공사계획이죠. 관리처분계획은 헌집 주고 새 아파트 받는 계획이에요. 두 가지 계획이 정비사업 제일 중요한 계획입니다. 공사계획과 관리처분계획. 이걸 수립 변경할 때는 조합은 가반수 동의받는데 이때 조합은 출석과 관계없이 전 조합원이 얼마? 가반수. 다만 또 줄칩니다.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 이상 늘어날 경우에는 조합은 3분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줄친대요. 사업비가 10% 는다는 것은 개인 부담도 10% 는다는 뜻이죠. 그럴 때는 전 조합원의 3분 이상 동의 받아야 됩니다. 이제 넘어가서 방갈로 4번에 방갈로 5번 문제풀이 따라 보세요. 지금 보실 거 없고 방갈 6번 전자적 방법이 아니라 의권 행사라 되어 있죠. 그건 안 보셔도 돼요. 그게 뭐냐? 코로나 시대 때 대면하기 힘들죠. 그럴 때 우리 2019년도 말에 코로나가 터졌죠. 전 세계적으로. 2020년도 상당히 심했습니다. 그때는 수업을 했을까? 안 했습니다. 저 혼자 수업했어요. 저거 촬영하고 집에서 동영상을 봤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이 총회도 그때는 못 열어요. 그때는 뭐 해라는 겁니까?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 행사해라 이 뜻이에요. 별 내용 없으니까 보실 거 없습니다. 방갈 7번에 출석 정족수 줄칩니다. 총회에서 의결할 경우에는 조합은 100분의 10까지 줄치고 관할은 줄칩니다. 창립총회 사업시행계획서 관리처분계획 수립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 정비사업비 사용 변경을 위한 총회 경우는 조합은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워낙 조합원들이 이 총회에 참석을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결을 하려면 적어도 100분의 10 이상이 참석해야 되고 창립총회 같은 중요한 총회는 100분의 20 이상이 참석해라 이 뜻이에요. 6번에 대의원회 총회 권한 대행기구입니다.
총회권을 대신 행사하는 기구로서 1번 줄칩니다. 조합장이 아닌 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 줄쳤습니까? 조합장이 아닌 임원 위에 씁니다. 이사감사라고. 이사감사는 대의원이 될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2번에 줄칩니다. 조합원 수가 100인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을 두어야 한다. 여기는 필수로 둬야 되죠. 100인 이상일 때 둘 수 있다 아닙니다. 3번의 구성 등 조합은 10분의 1 이상으로 하되 조합은 10분의 1 100인을 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10분의 1 범위 안에서 100인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고 대의원의 의장은 조합장이 됩니다. 자, 여기서는 시험에 잘 묻는 내용이 박스에 보시면 대의원회가 총회권을 대행할 수 없는 사항이라 되어 있죠. 그걸 한 번씩 물어봐요. 자, 그래서 총회권안 중에 박스에 있는 12가지는 대의원이 대행 못합니다. 자, 그리고 1번에 보시면 정관 변경 대의원이 대응 못해요. 이 총회 직접 의뢰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2번은 체크하시고 자금의 차입 방법, 이자율, 상환 방법에 관한 사항도 대응 못합니다. 그건 체크하시고 3번 예산으로 인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 부담되는 계약을 체결할 때도 대행할 수 없고 4번은 체크 시공자, 설계자, 감정평가업자 갈로 떼어놓으시고 선정 변경을 대응 못합니다. 5번 체크 자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선정 변경도 대행할 수가 없고 6번에 자 조합임원의 선임 해임이나 대의원 선임 해임 자 조합임원의 보궐 선임 이런 것도 대행 안 되고 7번 사업시행계획 수립 변경 8번 관리청계획 수립 변경 중요한 계획 2가지죠. 이것도 대행 안 돼요. 자 총회 산정해야 될 사항도 대행할 수가 없고 10번에 조합의 합병 해산에 관한 것도 총회에서 직접 의결해야 됩니다. 대행할 수 있는데 다만 보시면은 사업 완료로 인한 해산일 때는 제의한다 되가 있죠. 사업 완료로 인한 해산일 때는 대행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12번 체크. 건설하는 건축물 설계, 개요, 변경에 관한 사항도 대행 못합니다. 12번에 정비사업비 변경도 대행할 수 없어요. 체크해라는 것은 2번 체크하고 4번 체크하고 5번 체크했고 11번 체크했죠. 4가지 체크했어요. 왜? 앞으로 놓을 내용이다. 그럼 나머지는 시험에 다 놓았어요. 예. 그럼 또 낼 때는 안 낸 거 내겠죠? 그럼 넷 중에 논다 이 말. 자, 그렇게 아시고. 자, 주민대표의 찾았습니까? 자, 그게 주민대표에는 옆에다가 뜻을 씁니다. 이렇게. 시장, 군수 등 토지주택공사 등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에서 주민 참여기구 이 주민대표 뜻이에요. 시장, 군수 등이나 토주택공사 등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주민 참여기구를 뭐라 부른다? 주민대표회랍니다. 자, 그 옆에 보시면 12는 토지등 소유자 전체회라고 되어 있죠. 그 옆에도 뜻을 씁니다. 신탁업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에서 주민이 참여하는 기구를 뭐라 부른다? 토지등 소유자 전체회라고. 자, 그래서 시장군수나 토지주택공사 등이 시행하면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야 돼요. 여기 주민대표고, 신탁업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에서는 주민참여기구를 뭐라 부른다? 토지등 소유자 전체회라고 합니다.
됩니다. 자, 그러면 주민대표에 봅시다. 양갈비를 구성해 줄칩니다. 토종 소유자가 시장, 군수 등 토주택공사 등의 사업 시행을 원하는 경우에 주민대표를 정비지원고시 후에 구성해야 된다. 줄치고 또 계속 줄쳐야 됩니다. 주민대표회의는 5인 이상 25인 이하로 한다. 자, 주민대표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과 1명 이상 3명 이하 감사를 둔다. 자, 그리고 주민대표회의는 토종소유자 가반 동의 얻어서 구성하여 시장구서 승인받아야 한다. 이런 내용들이 시험에 다 나왔어요. 자, 그렇게 주의하시고. 자, 주민대표의 역할이 양갈비변의 사업 시행자에 대한 의견 제시를 하는 것이 주민대표의 역할이에요. 주민대표의 세입자, 상가세입자 포함해서 사업 시행자 다음 사항에 관하여 줄칩니다. 시행규정을 정할 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줄칩니다요. 그래서 건축물, 철거, 주민이주에, 세입자 이주에 관한 각각 사업에 필요한 사항들이 있겠죠. 거기에 대한 시행규정 정할 때 의견 제시하는 것이 주민대표의 역할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13번 토지동 소유자 전체인은 5, 6월달 이해보세요. 아직 시험에 온 적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자, 여기 조합에 관한 것이에요. 자, 그 밑에부터 사업시행객서 나오죠. 자, 여기서부터는 다음 주에 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 수업은 5월 첫째 주 있죠? 까지 이렇게 할 계획인데 조금 모자라면 둘째 주에 일부 하고 주택법까지 하니까 농지법은 전에 한번 했죠? 5, 6월 달에 가서 또 할 거니까. 그리고 나서 둘째 주부터는 될 수 있으면 이제 기출문제 있죠? 지금 하고 같이 수업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자, 뭐 밑줄 다 치놨으니까 왜 밑줄을 쳤는지 알게 돼요. 기출문제 풀어보면. 네, 그렇게 하시고. 자, 마칩니다.